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 세 번째 실력 쌓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내용들 우리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문제 있죠? 예,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과 어떤 개념들 숨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답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위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A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A는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2, 4, 8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요 놈은 지금 가장자리를 뜻하는 거죠. 가장자리. 자, 이제는 이런 거 알아들어야지. 자, 정리하면 가장자리니까 A라는 집합의 해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큰 4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4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놈을 보면 B라는 놈은요. 이 A제곱 플러스 A라는 놈이 상수항이죠. 자, 그러면 A하고 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2A 플러스 1이니까 1차와 맞아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갖게 되네요. 그러면 얘네 둘의 두 근이 누구예요? 한 놈은 A고 A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근 중에 누가 더 클까? A 플러스 1이 A보다 1이 클 거 아니니? 그러니까 두 근 중에 더 큰 놈은 요 놈이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은 지금 사이범위인가요? 예, 작다니까 사이범위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의 해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X는 누구보다 크고 작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큰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요 놈의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교집합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부등식 해결은 어디서? 수직선에서 보는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 수직선 그렸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4가 있단 말이죠. 자, A라는 집합의 해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군데가 지금 A집합인데 B집합이 X는 A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랬죠. 자, 그럼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자, 요렇게 되면 공통인 부분이 존재해버리니까 안 되겠고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요런 경우 되죠. 그죠? 요런 경우 돼요. 요런 경우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역시 등호들이 없기 때문에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아, 일단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B집합에 해당하는 해집합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작은 쪽에 누가? A가, 큰 쪽에 누가? A 플러스 1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왼쪽에서 마이너스 2와 A의 관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A 플러스 1과 4와의 관계를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서는 어떤 조건이 쓰이냐?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커야지요. 오른쪽에 있던지.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4보다는 왼쪽, 즉 작은 쪽에서 놀아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포함 유무를 밝혀야 되겠는데 자, 마이너스 2가 된다면 A가 여기로 쑥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역시 비어있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된다. 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등호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둘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이 넘어가면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공통 범위라는 것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이 A가 작다죠? 3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요 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정답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 보러 가죠. 재밌죠? 재밌죠? 또 그래, 그치? 선생님은 수학이 맨날 재밌대, 그쵸? 자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대들 마음속으로 수학이 점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b-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등식 단원을 다루면서 문제를 아주 쉽게 풀고 싶으면요. 선생님이 꼭 기억해 달라는 게 있어요. 최대 최소는 뭐일 때 발생한다?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호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랬어요. 왜? 최대 최소는 등호가 있을 때만 성립하게 되니까. 등호가 없는데 범위에서 어떻게 최대 최소가 있을 수가 있어. 3보다 크다. A가 3보다 크대. 최소값, 최대값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등호일 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도 무관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볼까요?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자, 일단 모든 실수 XY라는 것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겠죠. 자, X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죠. 부등식 2차가 성립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적어보면요. X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XY 플러스 BY제곱. 자, 요 놈이 0보다 크다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 자, 일단 모든 실수 XY가 나왔어요. 그죠? 모든 실수 XY. 자, X뿐만 아니라 Y도 역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Y제곱의 개수는 B이기 때문에 이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조차 판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항상 양수이거나 0이 되란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것이 항상 양수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런 경우 그러면 전부 다 양수값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음수가 안 나오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0이 될 때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두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놈은 어디서 해결을 볼 거냐? 바로 판별식 D는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는 데서 착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놈의 판별식을 따질 건데요. 짝수차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4분의 D를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것은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Y는 상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Y는 상수 취급을 하게 되니까 X를 제외한 2AY, 그 다음에 BY제곱, 요 놈 전체에 대한 판별식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 놈의 반이 AY거든요. 그러니까 AY예요. 요 놈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요 놈과 요 놈 곱한 거니까 BY제곱이 되겠죠. 자, 요 놈이 바로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을 간단히 하면요. 앞에 거는 A제곱, Y제곱이니까 공통이 Y제곱이 튕겨져 나오죠. 그쵸? Y제곱이 튕겨 나와요. Y제곱이 이렇게 튕겨져 나오면 남는 것은 앞에서 A제곱 남고 뒤에서는 누구 남니? 마이너스 B가 남잖아.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래. 요런 뜻이죠. 자, 그런데 Y제곱이라는 것은요. 이 Y제곱은 이미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거 성립하는 경우는 Y제곱은 이미 양수예요. 그러니까 요 놈 자체가 그냥 음수가 되거나 0이 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자, 구하라는 게 이제 뭔가 한번 볼까요? 자,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B 마이너스 A의 최소값, 즉 미니멈 A-B를 계산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거든요. 자, 문자가 두 개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안 되죠. 뭐 산수기하 평균도 아니겠고 양수 값만 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문제를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최대 최소는 선생님이 모일 때 당연히 그 값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등호일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등호일 때 나오는 거야. 요 등호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일 때 최대 최소가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B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B는 결국은 누구죠? A제곱이란 뜻이니까 요 놈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주면 되죠. 내가 구하려는 최소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A-B의 최소값은요. A-B를 문자 하나로 바꿀 수 있잖아요. B 대신에 누구 쓸 수 있어? A제곱 써버리면 최소값일 때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A제곱 들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B는 A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은, 아이고, 선생님이 A-B가 아니죠, 현재? 문제 잘못 봤죠. B-A죠. 그죠? B-A다 그랬어. B-A다. 자, B에 그러면 A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B-A라는 것은 누구냐? A제곱이라고 그랬죠?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결국은 요 값의 최대 최소를 밝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것을 빨리 최대 최소 구하고 싶으면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 그렇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를 완전 제곱씩 만들어줘야 되니까 필요한 숫자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인 4분의 1이 필요하고 원위치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서 a-2분의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값까지와 최소값까지 아래로 볼록하니까 미니멈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 다뤄주면 되죠. 자, 정답 찾으러 갑니다. 몇 번입니까? 1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죠. 자, 3번 문제 벌써 나왔어요. 3번 정답 1번이라고 돼 있네. 자, 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24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선생님이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한번 b라고 해볼까요? 자, 둘레의 길이가 20이라는 건 요 네 길이 다 더해서 2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a 두 개고 b 두 개니까 a 하나 b 하나는 10이겠다. 그치?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24 이상이 되래.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잖아. 이 a 곱하기 b가 24 이상이 되려네. 이렇게. 그쵸? 자,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죠?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일단은 합이 일정한 형태가 나왔고 곱이 2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정리가 필요할까요? 자, 곱의 형태를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0을 좀 정리를 해보죠. 10을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가 더해서 10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b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정해지죠. 그죠? b 대신에 우리 누구를 쓸 수 있냐면 10-a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10-a를. 그러면 b 대신에 이걸 훅 집어넣어 버리면 a 곱하기 여기가 10-a가 되겠죠. 이렇게 요 놈이 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요것은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으로 바꾸고요. 플러스 10a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24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인데 지금 선생님이 부호를 다 바꿨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는 4, 6에 24. 안 되죠? 12 곱하기 2가 되나요? 12 곱하기 2가 되나? 12 곱하기 2. 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4인데 플러스 24가 돼야 되지? 그치? 부호 잘못 썼네. 이게 플러스 24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4, 6에 24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4의 범위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요. 4 이상이고 얼마 이하다? 6 이하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의외로 좀 간단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식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6이 a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 놈은요.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나눠서 정리하는 거죠. A, B, C 꼴이니까. 그쵸? 그럼 이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a가 넘어가면 4-a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오른쪽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이 그랬죠. 그러면 3x제곱이 이번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6이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a-6. 자, 요 놈을 누구로 나눕니까? 3으로 나누면 요 3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은 크거나 같다. 3분의 a-6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x의 값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실수라고 그랬어요. 자, 요 x의 값도 실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실수의 제곱을 하면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등식 자체가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얘는 플러스거나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어떤 수를 제곱했어? 3을 제곱했다고 쳐. 그러면 여기가 9잖아. 그럼 이거 성립하려면 얘는 9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수가 돼 있어야 되겠지? 0일 때도 가능할 거 아니야. 왜냐면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왼쪽에서는 어떤 조건이 나오느냐? 4-a라는 놈은 적어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립하게 될 거 아니. x가 가장 작은 0을 가져도 성립할 거 아니니.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놈도 마찬가지.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똑같죠? 3분의 a-6 역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왼쪽을 정리하면 a가 넘어가면 되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쪽은 3이 있으나 마나하죠? 그 다음에 6 넘어갈 거니까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합성하게 되면 바로 a라는 놈은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정수 a 누가 있나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속하는 정수는 4부터 6까지의 정수죠. 그래서 4하고 5하고 6이라는 정수가 있게 됩니다. 총 몇 개? 바로 3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양수 ABC 그랬죠? 양수 나오면 일단 긴장해야 되지. 산수기하 평균 나올 거 우선시 되니까. 자, a 플러스 b분의 c, b 플러스 c분의 a, c 플러스 a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그랬죠? 자, 여기 일단 보시면 요렇게 곱해진 것이 다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맥을 정확하게 뜯어보면 되는데 일단 요 3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겠느냐라는 거죠? 요 3은 어떻게 나왔을까? A하고 A분의 1, B하고 B분의 1, C하고 C분의 1. 요거 곱해서 3 나온 거잖아. 나머지 항이 6개니까 6개를 조합해서 배열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얘네 둘이 역수의 관계니까 우리 역수에 관한 개념을 하나 잡아둬야 되죠. 하나만 해보면 A분의 B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a의 최소값을 생각을 해보면 둘의 합은 크거나 같죠. 산수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지. 그러니까 곱한 게 지금 a분의 b하고 b분의 a를 곱한 거란 말이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 지워져 버리죠. 1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a분의 b와 b분의 a 역수의 관계가 되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얘 2보다 크거나 같고 얘 2보다 크거나 같고 얘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가장 작을 때가 얼마냐? 2, 2, 2, 셋이 되면 9일 때죠. 그래서 이 가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바로 9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9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됐습니까? 자, 요걸 이제 활용을 해서 요 놈을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요 놈의 역수가 필요하고 요 놈의 역수가 필요하고 요 놈의 역수가 필요해요. 근데 앞에 역수가 안 깔려 있죠. 그죠? 일단 역수를 만들고 요 놈이 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a 플러스 b분의 1의 역수가 필요하니까 a 플러스 b 요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두 번째 거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세 번째입니다. 자, 요놈이 각각 필요해요. 자, 요런 놈이 필요하고요. 자, 거기에다 이제 원래 있던 거 써보면 a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그 다음에 c 플러스 a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요놈과 요놈 이렇게 둘이 곱한 형태는 바로 처음에 요 형태와 똑같죠. 아니 꼭 ABC 써야 돼. 요거 괄호를 갖다가 각각 PQR이라고 하면 요것도 P분의 1, Q분의 1, R분의 1 아니야. 똑같은 식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앞에 게 지금 변형이 됐기 때문에 앞에 게 어떻게 하면 원래 이 식으로 전환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쵸? 근데 여긴 뭐예요? A 2개, B 2개, C 2개. 반만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뒤에 가지고 있는 요 놈의 범위가 위와 동일한 9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놈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니까 바로 2분의 9죠? 2분의 9. 요 놈의 전체의 값은 바로 2분의 9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쵸? 정리해 봅시다. 나에 들어갈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분의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 놈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 놈을 전개해 보란 뜻입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요. 요거 쭉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다시 전개를 하게 되면 2분의 1배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는 겁니다. 아니죠. 요 놈 정리해야 되죠. 요 놈부터 정리를 해보면 요 놈이 요 놈이라고 했으니까 똑같네. 그쵸? A 플러스 B, 요거 곱해지고, A 플러스 B가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져서 이제 3이 다 나오게 되죠. 3?
3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 놈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요 놈이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B 플러스 C분의 자, 뭐가 될까요? B 플러스 C분의 곱해져 버렸으니까 A 플러스 B 요 놈이 이렇게 곱해지면 A 플러스 B분의 뭐가 돼요? 요 놈이 여기 곱해지면 C만 남겠죠? 그죠? 이 놈이 그대로 남네. 그죠? 자, 저거 전개한 거 따로 써야겠죠? 전개를 직접 한 거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걸 전개하지 말고 요걸 전개하면 요 놈의 형태가 나오죠. 그쵸? 요 놈 괄호를 갖다가 여기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분의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면은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 놈하고 요 놈 곱하는 거니까 B 플러스 C분의 A,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A 플러스 B분의 누가 되냐면 A 뿔, B 뿔, C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플러스 C분의 역시 A 뿔, B 뿔, C 그 다음에 플러스 C 플러스 A분의 A 뿔, B 뿔, C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요 놈이 몇 분의 몇보다 2분의 9보다 역시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분리하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트 모양이니까 분리가 가능하죠. 자, 정리 다시 하게 되면요. 2분의 1배에 괄호를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는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있는 거니까 요것도 1이 나오고 요것도 1이 나와요. 결국은 3이 나오게 되고 플러스 남은 것들이 여기서는 A 플러스 B분의 C가 남죠. A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남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서는 B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C 빠졌으니까 A만 남겠지. B 플러스 C분의 A 그 다음에 C 플러스 A분의 B 자 이런 놈들이 남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2분의 9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는 좌우변을 좀 간단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2를 버리고요. 2를 버리고요. 자, 3도 버려야 되겠죠? 3도 버리고 나면 여기 6만 남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6이죠, 6. 6은 6인데 어떻게 되냐면 2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 정리를 해봐야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요게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값이 지금 2분의 1 요게 2분의 1이 붙으면 안 되죠. 그쵸? 이건 여기서 붙은 거죠. 2분의 1은 빼야 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 2분의 1은 빼줘야 되죠. 2분의 9, 2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2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을 구하자는 거거든요. 요 3만 없어지면 돼요, 3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분의 C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C 플러스 A분의 B. 자, 요 놈은 크거나 같다. 2분의 9에서 3, 바로 2분의 6을 빼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말이 숫자가 바로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이렇게. 그쵸? 자, 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다에 들어갈 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다 더한 거.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9하고 2분의 9하고 2분의 3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정리된 결과는 얼마? 2분의 9, 2분의 3, 2분의 10이 6이니까 바로 1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 존재할 때 그랬죠? 자, 수체계가 자연수로 고정이 됐네요. 두 개 존재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하나, 둘에 그 다음에 4, 1은 4 하면은 8하고 1이니까 되네요. 둘 다 음수를 갖고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가장자리를 뜻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의 부등식의 해는요. x는 작은 2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큰 4보다는 크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의 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k하고 2가 분리된다라는 뜻이니까 k하고 2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고 마 k 마이니까 마 k 마이. 자, 이렇게 가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나올 수가 있죠. k가 음수를 뺐을 때 k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냐면 요건 사이 범위가 되니까 x의 범위가
K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또는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 존재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경우와 바로 요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요런 거 그려보죠. 부등식 해법은 어디서? 수직선에서. 그려봐야 뭐가 나오지. 자, 여기 2분의 1이고요. 여기 4가 있겠습니다. 자, 만족하는 해 범위. 바로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요 범위가 돼 있죠. 자, 뭐라고 그랬느냐? X는 K보다 크고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2보다 크고 K보다 작을 수도 있다. 도대체 2가 어딨니? 2라는 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개의 해를 가지려면 왼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겹쳐서 두 개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지. 왼쪽으로 가면 해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해들은 누가 나오게 됩니까? 0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누가 아니죠? 얘네들은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가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는 자연수 X가 두 개 존재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천상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떨어지는 건데 결국은 여기가 K가 돼서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두 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건 누굴까? 4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5하고 6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자, 그러면 도대체 K라는 놈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K라는 것은 바로 어때야 돼요? 2보다 크고, 그랬죠? 2보다 크고, 2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해 두 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6과 7 사이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 거죠. 6과 7 사이에서, 아이고, 2보다 크다가 아니지. 그지? 이건 X의 조건이고 K의 조건 찾아야죠. 이쪽에 일단 7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K가 만족하는 조건은요. 6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마지막으로 등호의 포함 유무 살펴야 되겠지. 등호의 포함 유무. 만약에 6이 된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해는 5밖에 없죠. 그러니까 6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등호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결국은 7일 때는 되겠죠. 빵꾸 뚫려 있으니까 7은 안 들어가면서 5, 6을 근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7의 등호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6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Pn에 대해서 그랬죠? 좌표 평면의 P1부터 이제 P4까지 4개의 점에 대해서 다음 중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점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부등식의 해가 존재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얘가 해가 존재하랍니다. 아니, 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좌표 평면에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실근을 가질 조건이죠. 실근을 가질 조건. 자, 그러면 실근을 가질 조건은 바로 어디로 가서 해결해 보느냐? 바로 판별식 가지고 해결해 보는 거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판별식 따져볼까요?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은요.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니까 4B가 되겠네. 바로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것이 항상 성립하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A제곱은 어차피 A가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경우입니까? B가 음수를 가지면 이게 양수로 바뀌면서 양 더하기 양이 돼서 언제나 양수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B라는 놈은 음수가 되면 언제나 이 식 자체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B가 0이 돼도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그죠? 하지만 B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과 이놈의 절대값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모두 만족하게 되는 조건은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 점들이 지금 A, B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는 X의 좌표이고 B는 Y의 좌표예요. 즉, Y의 좌표가 0 이하인 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0 이하인 거. 그러면 P1이 있고요. 그 다음에 P3가 있고요.
그 다음에 P4가 전부 다 아래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P1, P3, P4로 구성이 된 걸 찾아주면 되겠네요.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가요? 어느 작은 섬으로 여행을 떠난 희연이는 자동차를 렌트하여서 총 길이가 40km인 해안가를 드라이브 하려고 한다. 차의 렌트 비용은 그랬죠. 차의 렌트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1시간에 6,000원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1시간에 6,0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는 그랬어요. 연료는 어떻게 되느냐? 1리터에 그랬어. 1리터에 1,200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그랬죠.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Xkm로 운행을 하면 시속 Xkm. 자, 그러면 H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운행을 하면 연료는 그랬어요. 연료는 시간당 그랬죠? 시간당, 아워당 이런 뜻이죠. 50 플러스 55분의 X제곱씩.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슬래시 아워 이렇게 되겠지. 시간당 연료가 이만큼씩 소모된다고 할 때 이 자동차의 경제속도는 단 경제속도란 무엇이냐? 차의 렌트 비용과 그 다음에 연료 비용이 합쳐져서 최소값을 가질 때의 자동차의 속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동차의 속도라는 게 누구냐면 지금 시속 X에서 요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때 X의 값, 자, 그것이 바로 경제속도란 뜻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잡아내야 되겠는데 무슨 뜻이냐? 아니, 시속 Xkm로 달리면 렌트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거지.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전체 몇 킬로를 해안가를 드라이브 한다고 그랬냐면 전체 40km입니다. 전체 40km예요. 40km를 달리고 싶대요. 그러면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는 렌트 비용을 찾아내야 되겠죠? 렌트 비용. 자, 렌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렌트 비용은 1시간에 6,000원인데 그러면 시간당 얼마만큼을 갖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체 길이가 40km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얘가 몇 시간에 갔을까요? 전체가 길이가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요. 전체 길이가 40km예요. 자, 그런데 시간은 뭐분의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 아닙니까? 속력이 X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속력이 X고 거리가 40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얼마만큼 걸렸냐면 X분의 40이 걸렸죠. 1시간에 6,000원이래. 1시간에 6,000원이래.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분의 40시간 동안 갔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렌트 비용 한번 알아볼까요? 1시간에 6,000원인데 나는 X분의 40시간 갔으니까 X분의 40시간 곱하기 6,000원.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것이 렌트 비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연료의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연료의 비용. 자, 연료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얘가 시간당 1리터, 1시간 동안 갈 때 1리터당 1,200원꼴로 잡아먹는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시간당 어떻게 되냐면 일단 1시간에 우리는 X분의 40시간 동안에 1리터를 사용했을 때 1,200원이 된답니다. 근데 그때의 연료가 누구냐면 50 플러스 55분의 X제곱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50 플러스 55분의 X제곱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얘 단가가 1,200원이니까 1,200원을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경제속도다. 이 경제속도가 바로 얼마냐라는 건데 이 경제속도란 바로 이놈의 합의 최소값을 가질 때 자동차의 속도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 얘네들의 합을 적어 봐야 되겠죠? 자, 정리하게 되면 X분의 40이 빠져나오겠네. 그쵸? X분의 40이 빠져나오게 되면 X분의 40에 1200도 빠져나오네요? 여기 1200 있으니까 그러면 X분의 40에 여기는 1200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으니까 1200하고 40이 곱해지지 않겠어요? 1200하고 40 그러면 4800인가요?
48,000이죠? 48에다가 공이 3개 남습니다. 하나, 둘, 3개 이렇게 남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4,800을 빼고 나면 얼마냐? 1200의 5배니까 5네요. 5. 그죠? 1200의 5배 맞나요? 5배죠? 그죠? 5네요. 5. 그럼 여기는 5가 남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놈이 남게 돼 있죠? 요거 그대로 빠져나간 거니까 50 플러스 55분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좀 간단히 해봐야 되겠는데 이쪽은 지금 55가 돼 있어요. 55랑 55 맞네? 얘는 분자고 얘는 분모네. 그럼 역수관계 어떻게 나올 것 같죠? 근데 여기가 x제곱이니까 하나 버려, 여기 있네요. 그쵸? x가 여기 있죠. 그럼 요식 간단히 되네. 자, 이놈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48,000원 곱하기 이게 55죠. 근데 x가 분모로 가면 x분의 55가 되겠고요.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 x분의 1이 여기도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5분의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괄호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역수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요 역수관계는 선생님이 항상 최소값이 2라 그랬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금액, 일단 그때의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48,000원의 2배죠, 2배. 그게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96,000원이죠. 96,000원이 최소의 비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경제 속도가 얼마일 때 나오느냐라는 거죠. 자, 최대 최소는 선생님이 등호일 때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하게 되는 거죠. 얘네 둘이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아질 때 나오게 된다. 자, 이것은 x제곱이 누구의 제곱이 될 때? 55의 제곱이 될 때 나오죠? 야, 음수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만족하는 경제속도 x는요, 55km/h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경제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 한번 찾아보죠.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면 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우리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x-1, x 플러스 1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을 a,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을 b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b-a의 값은, 자, 볼까요? 자, 일단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고 예각삼각형이 된대. 일단 삼각형부터 뭐 대줘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하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죠. 이 x 플러스 1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바로 2x-1이 되겠죠. 요 놈보다 어때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죠. 두 길이 합치면 무조건 한 길이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만족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x는 크다. x는 크다. 그죠? 요게 넘어가니까 2보다. 이렇게 되겠죠. x는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게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겠고, 자, 첫 번째는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랬어요. 자, 둔각삼각형. 자,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요 조건과 또 하나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바로 x제곱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요 놈을 비교했을 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요 놈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면 삼각형이면서 둔각이 되니까 둔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정리해볼까요? x제곱, x제곱, 여기도 x제곱이니까 여기 x제곱이 하나 더 많죠. 작다가 됩니다. x제곱. 자, 이쪽으로 몰았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 2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이 플러스 2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고요. 여기 1하고 여기 1은 지워져 버리죠. 그 다음에 얘는 작다는 0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요 부등식 풀게 되면요. 자, x의 범위는 0과 4가 근이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범위를 찾아보면요. 요 놈은 어떻게 된다? 자, a는 2보다 크면서 x는 2보다 크면서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 공통 범위는 어디예요?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범위, x가 가져야 될 범위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을 b라고 한답니다. 이번엔 예각이죠. 자, 예각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예각삼각형은요. x 플러스 1의 제곱,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있을 때 이번에는 이쪽이 더 큰 거죠. 그쵸?
이쪽이 더 클 때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는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크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x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다 똑같은 형태. 여기 지금 마이너스 2x인데 요거 넘어와서 역시 마이너스 4x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크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예각 삼각형이들 조건이 되겠죠.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x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4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공통 범위를 따져보면요. 0보다 작다는 의미가 없죠. 길이의 음수가 없으니까 요건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고요. 결국 2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크면서 4보다 커요. 그럼 공통 범위는 누가 됩니까? x는 4보다 크다가 되죠. 그렇죠? 요놈은 x가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범위, 이것이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범위죠. 자, 이제 구하라는 거 볼까요? 일단은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범위가 요건데 그놈의 값, 정수값이죠. 정수값. 그죠?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값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3이죠. 3. 바로 그 3이 누구다? a라고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쵸? 자, 두 번째.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을 b라고 하자 그랬어요. 아, x가 4보다 크구나. 그쵸? 4보다 크다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안 나오고 최소값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예, 정수값은 무한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우리가 b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b는 얼마가 될까요? 자, 4 다음에 나오는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b에서 a 뺀 거. 자, 5에서 3 뺀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됐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이 시간에는 부등식의 실력 쌓기 문제, 역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나옵니다. 예, 역시 12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쭉 서술형까지 해서 우리 요 부등식 단원, 그러니까 10-, 가중에서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시고, 청강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복습도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